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입니다. 보험연구소 특별 영상 MBTI 유형별로 알아보는 태아식이 가입하는 어린이 보험, 태아보험의 모든 것 시작합니다. MBTI는 총 16가지 유형이 있고 성격은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보았어요. 외교형인 INFJ, INFP, ENFJ, ENFP 4가지 유형의 공통적인 기질, 즉 성격은 NF라는 거예요. 현재보다 미래를 걱정하고 이상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열정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좀 맞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럼 MBTI 유형별로 알아보는 태아보험의 모든 것 시작하겠습니다. 태아보험의 모든 것을 알아보기로 했으니까 태아보험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런데 태아보험이란 상품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고 하네요. 어린이 보험을 임신 22주 6일 이전에 태아담보들을 포함해 가입하기 때문에 태아보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영상에서도 편하게 태아보험이라고 부를게요. NF 유형 중에 하나가 현재의 걱정보다 미래를 더 걱정하는 성향이 강해요. 그럼 왜 태아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현재보다 미래를 위해 가입하는 거겠죠? 태아보험은 크게 3가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임신 중 또는 출생 직후 발생할 수 있는 신생아 질병에 대한 대비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장애를 갖고 태어날 수 있는 상황. 마지막 3번째는 성장 시기 다쳐서 치료받거나 입원이나 수술, 그리고 더 나아가 중대질환에 대한 진단금을 구성해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중대질환까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 NF 유형분들, 이 정도면 태아보험 알아보는 동기부여가 되셨을까요? 그럼 태아담보에서 어떤 보장을 해주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NF 유형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보다는 전체적인 숲을 보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태아담보의 보장도 전체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는 입원 일당입니다. 만일 출생 전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신생아 질병으로 출생 직후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입원하게 된다면 화면에서 보이는 입원 일당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진단비인데요. 내성마비, 다운증후군, 사견, 구승, 9개월 등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면 장애 출생 진단담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 3번째는 수술비인데요. 혀 유착증, 부위계, 모반 등 선천적인 기형으로 수술하게 된다면 선천 이상 수술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출생 전후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면 태아시기 보험을 준비해 하셔야겠죠? 지금까지는 태아담보를 중점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아이를 위한 보험인 만큼 어떤 담보를 채워야 하는지 알아봐야겠죠. 그럼 구성에 필요한 담보들을 정리한 영상을 위에 링크로 걸어 놓을게요.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에서 무엇보다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놓치지 말고 링크 클릭해서 꼭 시청해 주세요. 이번엔 가입 방법과 가입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가입은 심사 승인 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가입 심사에서 보는 병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고 태아보험 또한 현재 산모님과 태아의 병력상을 고지한 후에 승인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는데요. 그럼 어떤 부분들을 여쭤볼까요? 보험회사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화면처럼 해당 병력 유무만 체크해서 심사를 보는 간편 심사가 있는데요. 우선 간편 심사를 기준으로 알아볼게요. 일시정지에서 보신 분들이라면 눈치채셨겠죠? 산모님의 경우 중대질환이 있는지 유무를 체크하고 태아는 기형아 검사에서 발견될 수 있는 이상소견이 심사에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편심사는 해당 병력이 없다면 수월하게 가입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지사항에는 일반 고지사항도 있거든요. 간편심사는 해당 병력만 체크했다면 일반 심사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최근 5년 이내 중대질환에 대한 진단, 입원, 수술 이렇게 좀 더 상세하게 여쭤보고 결과에 따라서 가입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반 고지로 진행하는 경우는 모성자 담보를 구성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모성자 담보는 어떤 보장이길래 일반 고지로 진행해야 되는지 화면으로 보장 내용을 잠깐 살펴볼까요? 태아보험에선 보장하지 않는 임출산 관련된 질환으로 입원, 수술, 진단 등을 보장하기 때문에 구성을 희망할 경우 산모님의 병력사항을 자세하게 고지하게 되죠. 가입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가입 시점은 언제가 좋을지 다들 눈치채셨을까요? 간편심사 기준으로 고지사항에 해당 병력을 체크할 여지가 없는 1차 기형검사 이전이 베스트가 되겠네요. 또한 앞서 설명한 신생아 질병, 선천 이상, 장애 출생 등 태아담보들을 대부분 22주 6일 이전에만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늦더라도 22주 6일 이전엔 준비하는 걸 추천합니다. NF 유형분들은 현 시점보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 크기 때문에 22주 6일 다 돼서 준비하시려 알아보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미래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유형이잖아요. 또한 NF 유형의 특징 중 하나가 흥미가 없는 부분은 관심이 안 생긴다라는 경향이 있어요.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에 관련된 내용인 예상과 만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흥미가 없는 부분은 핵심만 알아보고 넘어가야겠죠? 보장받는 기간인 만기를 기준으로 30세 만기와 100세 만기
두 가지 기준점을 정해볼게요. 출생 이후 실비를 포함해 30세 만기는 5만 원에서 7만 원 내외, 100세 만기는 10만 원에서 12만 원 내외로 정할 수 있습니다. 30세 만기와 100세 만기 차이점은 이렇게 화면과 같습니다. 예상과 만기를 설정했다면 이번엔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을 알아봐야겠죠? 납입하는 기간을 10년 납으로 할지 20년 납으로 할지에 따라 같은 보험료라도 보장 내용도 총 납입하는 보험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유법을 좋아하는 NF 유형을 위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A는 10년 납, B는 20년 납, 똑같이 1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한다고 한다면 20년 납보다 10년 동안 납입하는 A의 보장 구성이 상대적으로 적겠죠? 그럼 이번엔 A와 B 동일한 구성으로 10년 납, 20년 납으로 설정했다면 A와 B 보험료는 어떨까요? 당연히 A의 보험료가 비쌀 거예요. 20년이라는 세월을 10년으로 줄였으니까 말이죠. 10년 납으로 짧고 굵게 납입한 만큼 월 보험료는 높아지지만 총 납입하는 보험료는 절약이 가능한 장점도 있습니다. 결론은 10년 납과 20년 납 보험료가 동일하다면 10년 납의 보장이 적을 수 있고 동일한 보장으로 10년 납과 20년 납을 비교해보면 월 보험료는 높아지지만 총 납입하는 보험료는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NF 유형들은 현재보다 미래를 걱정하는 성격이잖아요. 10년 납으로 납입 기간을 설정해서 보험료를 빨리 끝내는 것도 미래를 걱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가입 시 두 가지 유의사항 정리하고 이번 영상 마무리할게요. 태아보험의 보장 시점은 가입부터이지만 보험금 청구 접수는 출생 이후 자녀 등록을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출생 후 자녀 등록 잊지 말고 하셔야겠죠? 실손보험과 태아보험을 동시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출생 직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비해 실비에서 보장을 받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만약 실비를 가입하지 않고 출생 직후 신생아 질병으로 치료하거나 인큐베이터 등을 사용했다면 실비가 없기 때문에 실비는 당연히 보장이 안 되겠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가입하려면 병력을 고지하고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치료력이 있다면 가입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MBTI에서 NF 유형분들을 위해 제작한 태아보험의 모든 것,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제 영상에 흥미를 느꼈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보험은 우리가 보장받는 담보의 구성과 내가 받는 보험금인 가입금액의 설정에 따라 같은 보험료라도 완전 다른 보험이 될 수 있어요. 설계사를 믿고 비싼 보험료로 가입했으니까 좋은 보험이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위에 보이는 연락처로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연구소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로부터 1년입니다.